소나무로 여기는 거냐? 천심절벽에 높은 절벽에 낙낙장송 내기로다. 자, 천심절벽 높은 절벽에 낙낙장송하면 자주 나오는 시어죠. 그렇죠? 너무 커가지고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그런 큰 소나무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는 건 당연히 누가 되는 거죠? 시적 화자 자신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화자를 무엇으로 하고 있다? 즉 낙낙장송, 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작가의 이름이 송이, 즉 얘도 중의적인 의미로 중의적인 수법으로 쓰이고 있다. 소나무이면서 동시에 시적 화자 작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아래, 저 길 아래에 초동이 점낫이야 걸어볼 줄이시라. 자, 길 아래에 있는 초동, 나무를 하는 녀석들의 그 조그마한 점낫, 조그마한 낫을 걸어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넘볼 수 있겠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소나무 소나무라고 하니까, 나를 송이송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소나무라고 부르니까 무슨 소나무로 생각한 거요? 나는 높은 절벽에 있는 큰 소나무 옷이다. 길 아래에 있는 초동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 나에게 수작이나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소?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알겠죠? 그래서 뭐 시어 어휘 공부를 좀 한다면요, 초동이라고 하면 뭔지 알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를 하는 사람, 남자, 주로 남자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초동 말고 초동에다가 꼭 뭘 붙이죠? 초동급부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급부라는 것은 물을 깃는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럼 초동급부는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점낫이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작은 낫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얘를 무엇에 많이 비유하냐면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내를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모든 사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내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 고고한 절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생주제 무슨 절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또 혹은 뭐 그거는 이제 기생이라고 절개를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절개란 말을 끌어냅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는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절개를 상징하는,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 사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개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볼까요? 홍익한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수양산 나린물이, 수양산에 흘러내리는 물이, 자,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요거는 중국에 있는 산이죠. 흘러내린 물이 이제의 원루되야, 원루가 이거 주격조사로 쓴 거겠죠. 원한의 눈물이 되어서, 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백이 숙제라고 얘기를 하죠. 백이숙제.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백이숙제의 원망의 눈물이 되어서 주야불식하고, 주야 밤낮으로, 낮밤으로, 불식 뭐예요? 쉬지 않고, 쉴식자죠. 쉬지 않고 여흘 운한 뜻은 여흘, 이거 음성 상징어처럼 사용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흘 하면 여울물, 물살이 샌 곳을 얘기하는데, 얘를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우는 소리를 음성 상징어처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는 그 뜻은, 이유는 뭐냐? 이유를 밝힙니다. 지금의 위국 충적을 못내스로 하느라.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를 위한 충성에 대해서 못내 슬퍼한다. 즉 뭐야? 별 볼 일 없다. 즉 요즘의 위국 충성이라는 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백이숙제의 원망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수양산에 흘러내리는 물이 백이숙제의 원한의 눈물이 되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이유는 지금의 사람들의 위국충성이 못마땅하여 그것을 슬퍼하여 흐르고 있음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위국충성이 보잘것없다. 누구의? 바로 요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사람들. 자, 그런데요, 외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외적으로 홍익한이라는 작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홍익한이라는 인물은 삼학사의
청나라의 한 분이셨습니다. 사막사라고 하면 말이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를 거부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죠. 그죠? 청나라를 거부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다가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패하고 나서 항복을 하고 나서 청나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그런 세 명의 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난 후에 자기들을 거부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볼모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려가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죠. 홍익환이라는 분하고 지금 작자인 홍익환이라는 분하고 윤집이라는 분, 그 다음에 오달제라는 분, 이렇게 세 분이 사막사예요. 물론 요건 외울 필요 없죠. 자, 사막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구하지 못한 신하로서 나라에 대한 충성이 보잘것없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노래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부족함을 탄식한다. 자, 그런데 이 부족함은 화자의 것이 부족함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이 나라 전체에 있는 요즘 사람들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3번째 작품 들어가 볼까요? 섬삼문. 오,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양산 얘기가 나옵니다. 수양산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역시 백이숙제를, 요번에는 뭐예요? 한하노라. 백이숙제의 한이 아니라 백이숙제를 한탄한다. 누가? 한하노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화자 자신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이숙제는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앞의 작품하고 달리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한탄하고 욕하는 대상, 비판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주의하시고요.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에 대해서 나는 욕한다, 비판한다. 왜? 굶어 죽으면 죽었지,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안 한 것과 채미라고 하면 이건 고사리를 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사리 캐기. 고사리를 캐고 살았느냐? 비록 그것이 요 채미 요 고사리가 푸세의 것이라는 건 푸성기, 즉 산에 들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풀들을 얘기합니다. 그 뒷따에 났다니 그 누구의 땅에 난 것이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백이숙제 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고대 왕국에 은나라가 있었고 하은주가 있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제후국가의 한 국가의 그 임금의 왕의 아들인 발이라는 자가 은나라의 주왕이 좀 폭정을 일삼는 것을 보고 얘를 패하고 자기가 주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용비어천가에서 봤던 주무왕이에요. 주나라 무왕. 그죠? 그가 그렇게 건국을 하게 돼요. 나라를 열게 되는 거죠. 요 상황에서 백이숙제가 아무리 군주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 임금을 윗사람을 친다는 것은 그건 하극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 밑에서 녹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고 먹다가 굶주려 죽었다라는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백이숙제는 항상 뭐예요? 지조절개의 최고봉, 상징으로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삼문 아저씨는 이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역시 수양산이라는 이 시어도 앞의 작품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갖게 되죠. 어떤 다른 성격을 갖게 되죠? 요 수양산은 뭐예요? 그렇죠. 중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중의적이냐면 백이숙제가 머물렀었던 그 공간의 수양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알겠죠?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백이숙제의 절개에 대한 한탄의 노래였습니다. 자신의 절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그 한탄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절개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비문학지문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비판을 통해서 논박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작품,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글하고 이 작품하고 연결하는 문제도 충분히 문학과 비문학을 이렇게 넘나드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자, 그 다음 44번째 작품 들어갑니다. 송순의 작품. 면왕정가 쥐었던 송순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친화적인 경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경영을 해서 무엇을 경영한 거죠? 무엇을?
자연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한 경영을 했어요. 그럼 경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회사를 경영한다, 경영학과를 간다 할 때 그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10년 동안 일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면 초가집 3칸짜리예요. 별 볼일 없죠. 그러니까 청빈한 삶, 가난한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여기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한간 다란간에 청풍한간 맡겨두고. 자,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분양사업 하십니다. 집 3칸짜리 지어놓고 일단 주인인 내가 하나 들어가 살아요. 입주합니다. 그리고 달에게 한 칸을 분양해주고요. 그 다음 누구에게? 맑은 바람에게 또 한 칸을 분양해줍니다. 강과사는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강과사는 이렇게 들어오라고 할 공간이 없으니까 주변에다가 둘러쳐놓고 보겠다. 마치 병풍처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달과 맑은 바람, 자연물이잖아요. 이 자연과 내가 한 집안에서 사는 것 당연히 자연 친화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달과 청풍 가까이 두고 얘는 좀 멀리 두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좀 더 가깝게 바라보는 근경, 여기는 좀 멀게 바라보는 원경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서 살짝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딱 들어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어쨌거나 발상의 독특함이죠. 뭐예요? 집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들어와 살게 한다라는 것.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병풍처럼 둘러치겠다는 그 자연 친화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10년 동안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서 초가집 3칸짜리를 지었어요. 내가 한 칸 살고요. 달에게 한 칸 주고요. 맑은 바람에게 또 한 칸을 맡겨둡니다. 강과사는 그런데 방이 모자라서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변에다 둘러쳐놓고 구경하면서 살려 그래요. 자, 자연친화적인 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연친화적 삶의 경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째 이순신의 작품이 되겠어요. 자, 이순신 작가 성웅 이순신 하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면서 세계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해군,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해군 제독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럼 뛰어난 인물 이순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영웅 전집 속에도 꼭 끼어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수 무인의 기계가 나타난 작품 한번 볼까요? 10년은 가온 칼이 10년은 갈았다. 1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해온 칼이 감리에 우노메라. 감리는 뭐냐면 칼집이에요. 칼집에 울고 있다. 자, 울고 있다라는 건요, 언제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왜 우리가 불의를 보면 정의감 때문에 내 주먹이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산을 바라보며. 자, 이 관산이라는 건요, 첫 번째 고향의 산입니다. 고향에 있는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 번째로 말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고향을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의 관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국경지대의 관문. 그러니까 요충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국경지대의 관문. 그 국경지대의 관문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만져보니 무엇을 만져볼까요? 그렇죠? 칼을 만져보니. 왜 만지는데? 장부의 위국공훈을, 장부의 나라를 위한 공과훈이라는 건 모두 훈도 이것도 공로훈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어느 때에 들여올고 언제 세워보겠느냐. 자, 그럼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나라를 위한 공을 세우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0년을 준비해온 칼이 칼집에서 울고만 있다. 관산 국경지대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내 칼을 만져보니 대장부의 나라를 위한 공을 언제 한번 내가 세워보겠는가. 빨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고 싶다, 공을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요, 위국공훈을 다짐하는 작품, 장군의 기계, 무인의 기계가 그대로 나타난 작품입니다. 이와 연결될 수 있는 작품 김종서, 최영 많이 공부했었죠.